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분야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의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을 대신할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 이제 부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국 정상이 무역 전쟁을 완화할지에 이목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미중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 양자회담을 열어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11시에 개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 정상이 보안을 이유로 부산 김해공항 공공기지를 회담 장소로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지도자가 해외 군사기지 내에서 정상회담을 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정상은 일단 확전 자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합성 마약 펜타닐 원료 공급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해오던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규제 강화와 미국산 대두 수입의 확대를 대가로 해당 관세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내릴 것으로 전해집니다. 펜타닐 관세가 10%로 감소하면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가 중국이 미국을 향한 우회 수출길로 삼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미중은 지난 주말 고위급 사전 협상을 통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보류하고 미국 역시 중국에 위협했던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로 만든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 통제가 동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이 중국 수출을 막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칩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의 근본적 개선보다 관리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로 일시적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 전쟁, 기술 경쟁, 글로벌 공급망 쟁탈전 외에도 중대한 지정학적인 현안들이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4에서 4.25%에서 3.75에서 4%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0.25%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연준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FOMC 위원 중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반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다만 연준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12월 금리를 결정을 앞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되는 경제 지표 등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정책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